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기윤 씨는 승자이성 윤규모의 딸인데 성종 제7년 병신년 1476년에 임금의 고임을 받아 임신중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그해 11월에 연산군을 낳았다. 당초 성종의 비였던 공예왕후가 몸이 허약한 데다 결혼하고 6년이나 출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하는데 간택된 첫 번째 여인이 수기윤 씨였다. 정유년 1477년에 어떤 사람이 감자상궁 집안이라 거짓으로 일컬으면서 권숙의 집에 투소를 하였는데 이를 임금에게 올렸으니 엄소용과 정소용이 장차 왕비와 온자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다. 희무록에서는 처음에 왕비가 온자를 낳아 임금을 사랑에 두터워지자 교만하고 방자하여 후궁 엄씨와 정씨를 투기하고 임금에게서도 공손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임금의 얼굴에 손톱짝을 놨으므로 인수대비가 크게 노하여 임금의 노여움을 돋구어 대신들에게 보이니 윤불상 등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아뢰어 윤씨를 패하여 사제로 늦추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고 야한 벌집에서는 임금이 왕비의 방을 들렀다가 작은 주머니에 비상을 바른 옷감과 상자 속에 숨긴 방수서책을 보고 왕비에게 물으니 사물이란 유종이 친차봤을 때 올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물이 제게 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하였다. 임금이 장차 왕비를 패하려고 조정에 운운패하니 영의정, 정차손이 강력하게 간할 수 없었다. 임금은 왕비의 빈을 강등하고 자수궁에 따로 거처하게 하였으니 승지, 이근동과 임사옹이 힘써 간하여 중지하였다. 사물이란 여종이 목을 메어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곤장을 치고 귀향을 보냈다. 대가는 부부의 신시에도 중궁의 일에 관여하고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부부의 직을 삭탈하였기에 허락하지 않았다. 후에 중궁이 외부 사람과 서로 통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정원을 시켜 금지시켰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무술년 1478년에 왕비를 폐위하려고 하니 허종은 진황후에 폐한한 한무제와 맹황후에 폐한 송인종의 실수를 들어 그것이 옳지 않음을 힘써 진술하였다. 임금이 윤비의 오빠 윤구를 불러 묻기를 전토, 송사는 맞는 관청이 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어머니를 시켜 중궁에게 간청했느냐 하니 윤구가 아뢰기를 그것은 hin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이후에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내가 비록 알지 못하였더라도 나는 마땅히 너에게 죄를 줄 수밖에 없다. 중궁은 공모로서 사사로운 일로 청할 수 없는 법이었다. 라고 하였다. 이때 임금이 장차 중궁을 폐하려는 위험이 진동하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손순호가 소를 올리기를 경자년 1480년 10월에 윤비는 결국 패출되었고 11월에 윤호의 딸 수기윤 씨를 승격시켜 중전의 자리에 앉히니 바로 정현왕후이었다. 해묘년 1483년에 대사연 채수가 경연에 입시하여 교리 공경우와 더불어 아뢰기를 패비윤 씨를 비록 폐위되었으나 일찍이 천하의 배필이었는데 지금 여인집에 개처하고 모양도 곤색하니 청컨대 따로 집 한 채를 거처하게 하고 관에서 일용물자를 궁금해 주소서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그들이 원자에게 아첨하여 훗날 바란다고 질책하고 공격을 불러 모아 채수를 구물하게 되었으니 있는 대로 대답하고 굴복하지 않았다. 또 금비에 가두어 국문하였으나 역시 전과 같은 대답인지라 마침내 그를 놓아주고 좌주지 않다가 3년 후에 다시 임용하였다. 이때 동궁 시도관으로 있던 공경우가 다시 말하기를 아들이 동궁에 있으니 어머니가 비록 제가 있더라도 여염집에 거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가 세자에게 몰래 붙어서 훗날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공공우는 조금도 꺾이지 않는 채 사리대로 말하고 정성을 털어놓아 역대 군주들이 패비를 대우하는 일을 인용한 말을 더욱 간절하니 임금이 눈을 불고 그 관직만 판명시켰다고 한다. 이후년 1489년 여름 5월 패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 죽게 하였다. 이때 경삼 감사 손순호가 울면서 소를 올려 국력하게 간하였다. 윤씨는 폐의제사 밤낮으로 울어 끝내 피눈물을 흘렸는데 공중에서 해방하고 등상함에 날로 더하였다. 임금이 내시를 보내어 염탐하게 하였으나 인수대비가 그 내시를 지켜 윤씨가 머리를 빗고 낯을 씻어 예쁘게 단장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 뜻이 없다라고 전하였다. 이에 임금이 드디어 그 참소를 믿고 들을 더 주었던 것이었다. 임금이 사약을 내리는 전제에 이르기를 회비 윤씨는 성품이 원래 음험하고 행실이 패악함이 많았다. 전일 궁중에 있을 때 포악함이 날로 심하여 이미 삼전에게 공손하지 못하였고 또 나에게도 행패를 부리며 노예처럼 대우하고 심지어는 발자취까지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것은 사소한 일이었다. 그는 일찍이 역대 모후에 어린 임금을 끼고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던 일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였고 또 항상 독약을 품속에 지니고 다녔고 혹은 창자 쪽에 간수하기도 했으니 그것은 다만 그가 시기하는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도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일찍이 혼자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게 되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부독한 죄이다. 그런데도 차마 대의에 처단하지 않고 다만 패하여 폐인으로 삼아 사저에 있게 하였더니 지금 외부 사람들에게 온자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고는 앞뒤로 시끄럽게 이 문제를 말을 하니 비록 지금은 그다지 걱정할 것이 못 되었지만 훗날 화를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혼일 그의 흉엄한 성질에 굳건을 잡게 된다면 원자가 비록 현명하더라도 중간에서 어찌 할 수 없게 되고 바로 하는 마음을 날로 더욱 방자하게 될 것이니 한나라의 여우와 당나라의 무의 화를 멀지 않아 보게 될 것이므로 생각이 이에 미치면 가슴이 섬뜩하다. 지금 만약 이럭저럭 넘기고 큰 계획을 결정하지 않아 혼일 나라에 구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누이쳐도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무제도 오히려 만세의 계획을 위하여 죄 없는 군부인을 죽였는데 하물며 이 음연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음에라. 이에 이달 16일에 그 사자에 죽게 하노라 하였고 5월 11일에 예조에 교지를 내렸다. 통화잡기에서는 사약을 전달한 승지 이세자의 고사를 전하고 있는데
패비에게 사약을 내릴 적에 위세자가 대방승기로 약을 가지고 갔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 아내와 한 방에 자는데 그 아내가 묻기를 듣건대 조정에서 계속하여 패비의 죄를 논한다 하더니 결국 어찌 되었을까요? 라고 한치라 세자가 지금 이미 약을 내려 죽였다 라고 대답하니 아내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슬프다. 우리 자손이 종자도 남지 못하겠구나. 어머니가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아들이 훗날 보복하지 않겠는가. 조정에서 장차 세자를 어떤 처지에 두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하더니 연산군 갑자년에 세자가 그 아들 수정과 함께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당대의 명분 광주이씨 가문이 크게 화를 입은 것이었다.